안녕하세요. 인팅어의 또치입니다. 305강이 되겠습니다. 영어식 오순배열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10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듣던 분들은 앞으로 돌려서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번역과 인지독해, 직독직해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것이 가장 빠르게 뇌 속의 영어식 사고를 형성시키는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번역은 다들 아시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인지독해라는 이 말은 인지를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작동시켜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직독직해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로, 청크 단위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지독해가 과연 무엇인가 정확하게 저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지를 작동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팔품사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동사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요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은 앞에 다 올려놨습니다. 3강, 4강, 5강에 올려놨고요. 전치사편은 6강에서 45강까지 올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늘 하던 대로 리딩하고 가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amers around the world were impressed with the realistic computer graphics of the game, which made the characters move so smoothly that they seemed to be alive. 이렇게 돼 있죠. 자, 번역은 말 그대로 영어를 갖다가 우리말 어순으로 다시 풀어서 엮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쉽게 그렇게 풀어 헤쳐서 해놓은 방식이죠. 그래서 읽기에는 참 편하고 이해도 빨리 됩니다. 그렇지만 영어식 사고를 형성하는 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근데 왜 그럼 굳이 하느냐? 이것을 주로 나이 든 분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방식과 이 두 개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을 알고 이 번역이라는 기법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분석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부, be impressed with 해서 무엇에 감명을 받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구라고 하죠. 동사구가 되겠습니다. 동사구. 자, 그럼 이건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형용사구. 그 다음 주격관계대명사, 동사, 목적어, 또 목적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so that 용법. 그래가지고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가 뭐뭐하다. 이렇게 외우죠. 물론 그것이 나쁘거나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절 속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말로 엮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어순으로 끼워다 맞추니까 우리말 어순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맨 나중에 오죠, 항상.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세상에 주변에 많은 게이머들이 이 말이죠. 게이머들이 그 게임의 현실적인 컴퓨터 그래픽에 감동을 받았다. 아주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 위치는 이제 여기 있는 현실적인 컴퓨터 그래픽이죠. 바로 그 그래픽이 만들었습니다. 등장 인물들로 하여금 너무나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 결과 그 캐릭터들이 말이죠.
살아있는 듯이 보였다.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이 지금 이제 번역입니다. 예, 번역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매끄럽게 쭉 해본다면, 세계 많은 게이머들이 그 게임의 현실적인 컴퓨터 그래픽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 현실적인 컴퓨터 그래픽, 그것이,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너무나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결과 그 캐릭터들이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인지독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인지만 작동시키면 됩니다. 한 단어의 뜻이 하나가 있고 놓여있는 순서에 따라서 인지를 작동시켜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해가 우리말 어순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 어순인데 우리말로 그대로 엮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를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식 사고가 뇌 속에 형성이 되면 이것이 한글로 되어 있건 영어로 되어 있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게이머들이 S가 이렇게 붙는 것은 그 존재화 시킨다 그랬죠. 게임은 게임인데 around, 주변에 있는 게이머들입니다. 이 전치사 안에는 명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 강의 품사편을 꼭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동격이 된다는 거죠. 게이머는 게이머인데 주변에 있는 게이머입니다. 그럼 대상이 어디냐면 그 세계에 있는 게이머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 인상을 받았다. 자, 이 비동사 자체가 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얘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형용사 안에 명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게이머고 얘도 게이머입니다. 게임은 게이머인데 세상 여러 군데 여기저기 있는 게이머들이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인상을 주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한 것은 그 현실적인 컴퓨터 그래픽. 그래픽은 그래픽인데 관련된 것은 그 게임의 현실적 컴퓨터 그래픽에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느 거냐면 만들었어요. 그 캐릭터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그게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서 만든 그게 그 캐릭터들로 하여금 보기에 이르러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뭐야. 그렇지만 천천히 이 영문을 우리말로 또 우리말을 영문으로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틀리면 보고 틀리면 보고 틀리면 보고 반복해 보세요. 그럼 신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이머들이 여기저기 그 세계에 있는 게이머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 감명을 받았어요. 함께 한 것은 그 현실적인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것은 그 게임. 근데 말이야 그건 어느 것이냐면 만들었어요. 그 캐릭터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그 결과 그게 그들은 보기에 모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기에 이르러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이 영어로 이제 그대로 옮겨보는 거죠. 모르면 또 보고 하면 되니까. 자,
Gamers around the world were impressed with the realistic computer graphics of the game, which made the characters move so smoothly that they seemed to be alive. 이렇게 되죠. 뭐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해보면서 틀린 데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고 모르면 보면 되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단어만 그냥 툭 이렇게 뱉으면 됩니다. 그럼 꼭 영어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말로 영어 순으로 던지는 것이죠. 예컨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봤습니다. 그 사람 걸어가고 있는 영역은 그 거리 만든 겁니다. 힘을 쓴 사람은 타미 살고 있어요. 영역은 서울에. 이렇게 툭툭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영어 순으로 던졌죠. 그럼 그걸 이제 영어로 그대로 내뱉으면 됩니다. I saw the man walking in the street made 또는 뭐 constructed by Tom living in Seoul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그럼 서울 끝냈으면 위치에 있습니다는 locat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영역은 in 그다음 뭐 아이시안 이렇게 계속 갖다가 붙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팔품사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명사라는 겁니다. 명사는 단일 개념이고 형용사는 명사의 형태를 갖다 붙였으니까 걔도 명사입니다. 그럼 두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것을 글이나 말에서 쓰면은 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동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치사도 명사, 동사도 명사, 다 명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그 영어식 사고가 이제 장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단어를 굳이 또는 뭐 문법적인 거 여기 관계대명사도 있지만 그런 걸 몰라도 됩니다. 예컨대 뭐 현재, 과거 또는 뭐 과거분사 뭐 이런 명칭도 몰라도 eat 하면 먹다, ate는 먹었다, eaten 하면 먹은 그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는 거죠. 단어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지 독해를 하면 속도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이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독직해 의미 단위로 이제 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게이머들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컴퓨터 그래픽의 그 게임에. 자, 근데 그것이 캐릭터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서 그 결과 그 캐릭터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미리 이렇게 하지 뭐하러 이 과정을 거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영어식 사고를 내 속에 빠르게 형성시키면서 막혔을 때 이 청크 단위, 의미 단위가 막혔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